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랑구에서 마을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희정수 중랑마을넷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와 그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01년도부터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한 2005년도부터는 중랑구의 지역에서 지역 풀뿌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성환경연대 상근을 좀 정리하고 지역 풀뿌리 운동을 한 16년 이렇게 하고 있죠. 여성환경연대는 작년에 상임대표까지 마치고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중랑구에서 중랑마을내 상임이사 활동과 그리고 서울시에 이렇게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위탁하는 모 법인들이 자치구마다 다 있는데요. 서울시 마을법인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서울시 마을법인협의회가 자치구에서 자치사업, 주민자치사업단이라던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직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과 제도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의 이제 서울 공동대표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일을 바쁘시겠어요. 근데 또 지금 또 워낙 그 시기가 좀 심각한 시기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어깨가 무거워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에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을 하셨군요. 네, 20년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활동을 이제 시작으로 시민사회 활동, 이런 단체 활동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계기는 아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한 10년 정도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하면서 호시탐탐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딱 하면서 여성환경연대 일할 기회가 이제 선배의 소개로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운동보다는 여성운동 쪽에 그 당시에는 30대는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여성환경연대 들어가면서 환경과 그 다음에 젠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보는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뿌리 운동도 이렇게 두 운동의 접점에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여성환경연대의 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환경연대는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전국 단위 규모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희정수 이사님 같은 경우는 중랑마을내 활동도 하시고 또 서마련 대표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역운동, 마을운동에 대한 이제 뿌리가 좀 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환경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지역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 이것도 같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여성환경연대는 그 95년도 북경 여성대회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성과 환경이라는 분과를 만들어서 여성운동가와 환경운동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다른 나라,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웬이나 위두 같은 여성 환경연대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 환경연대가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음 생길 때부터도 굉장히 이 에콜로지 운동은 젠더 운동이 굉장히 풀뿌리 지향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풀뿌리 운동과 연대하는 것을 되게 조직에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저희 조직이 저를 이제 지역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전국 단위 연대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여성환경 운동 자체가 굉장히 풀뿌리 지향성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제가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에 가기 전부터 구로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풀뿌리 여성주의 모임을 만드는 활동을 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중랑에서 이제 여성 조직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상근을 정리하고 네. 한 10여 년 정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정말 풀뿌리 지향성이 강하다고 보고, 저는 여성주의 운동도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굉장히 많은 법제화를 이루어서 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각종 법들 잘 만들었지만, 그것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식과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그렇지만 삶에서 풀뿌리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민자치 운동도 저는 그런 풀뿌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제도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계기를 가지고 이제 중랑구 사시던 곳이 중랑구셨던 거죠. 네. 중랑구에서 초록 상상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분에 걸쳐서 이제 중랑구에서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 중랑구 우리 장희정수 이사님이 보시기에 중랑구의 마을 운동 현황, 이게 발전 정도 이거가 좀 어떤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2005년도에 중랑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지역에 조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한살림 모임 매장도 없었고, 한살림 매장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살림 회원 모임과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정도만 있었고, 공간이 있는 곳은 아무도 시민사회 조직이 없었던 시기였고요. 저는 일단 그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을, 제 또래 여성들, 이제 아이를 기르는 30, 40대 여성들을 먼저 조금 처음에는 한 10명, 20명 이렇게 만나서 좀 조직을 했었죠. 소모임을 하고, 소모임이 좀 커진 다음에 사무실을 얻고, 그리고 정식으로 초록상상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인원을 늘려서 지금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이 되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30, 40대 여성들을 조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 생태교육, 그 다음에 여성들 건강교육,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과 여성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단체로 성장을 했고, 2011년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보궐로 당선되고 나서는 제가 초록상상을 조금 벗어나서 중랑구 전체의 마을운동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함께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마을에 장애운동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단체가 있기 뭐 1년 전에 장애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모임, 장애운동, 그 다음에 3대 생협, 아이쿱, 한살림, 뭐 두레,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생기면서 그런 생협운동, 그리고 뭐 미디어 운동, 뭐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하나씩 한 10여 년 사이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단체와 네트워크 하면서 또 마을 공동체에 관심 있는 개인들의 참여로 마을 넷을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는 조그만 이제 단체를 만들고 2017년도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을 네트워크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위탁하는 모 법인이고, 지금은 교육복지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좀 더 풀뿌리 운동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 10몇 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시민사회가 지난 민선 7기 때도 그랬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열어서 정책 제안을 구청장에게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안에 성평등 활동센터도 구에서는 최초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환경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었고, 요번에도 14개 영역 30가지 정책을 구청장한테 제안해서 이제 민주당 구청장이 재선이 되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처음에 7월 1일 민선 8기 첫날 서명한 3가지 안건 중에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협치를 굉장히 싫어하고 주민자치라든가 관련 정책을 전부 다 없애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 중랑구는 구청장이 시민사회와 계속 더욱더 협력하면서 기존의 혁신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서 전 시민사회가 꾸준히 서로 연대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와, 한 15년 사이에 이렇게 없던 데서 이렇게 확 이렇게 꽃이 폈네요. 뭐 아마 어느 다른 지역도 아마 활동가들이 그렇게 노력을 네. 해서 네. 예, 그렇지 않았을까. 어, 저희 지역의 특징은 네. 아마 제가 이제 여성주의 감수성이 있고 그래서 있고 또 초록상상이 지역에서 약간 초창기에 활동한 네. 단체다 보니까 지역 사회의 갈등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예, 약간 뭔가 먼저 한 단체들이 네. 이렇게 텃세를 부린다거나 사실 그렇게 되면 지역이 어려운데 지역이 사실은 좀 여성주의 리더십의 특징이었지 않았을까. 새롭게 나타난 주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연대를 많이 해서 지역사회가 좀 협력하는 분위기? 장애 이슈 같은 것도 학교를 만든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협력해서 그걸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던가 네. 뭐 이런 걸 싸워주겠다 이런 연대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좀 지역이 좀 약간 협력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네,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초반엔 사실 기성 단체가 이제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300여 명이나 되는 이제 초록상상도 만들고 많은 연대 단체들도 이제 조직들이 많이 생겨난 건데 시작하실 때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런 어쨌든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실 수 있었을 때 그 애로점이나 어떻게 이겨 나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하고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초창기에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당시 서울 지역 각 지역의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좀 하고 실제로 서울 몇 개 지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몇 가지 사업들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의 풀뿌리 운동을 진짜 90년대부터 막 지속적으로 하던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관악이라던가 네. 은평이라던가 그런 어떤 뭐 예전에는 뭐 철거에 반대했던 주민 조직이라던가 방과후 뭐 이런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저희 지역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지역에서 3, 40대 여성들 앞으로 활동을 할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여성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 이런 것으로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했죠. 아이들 생태 교육이나 건강 교육, 예를 들면 아토피, 네. 아니면 이런 어떤 진짜 삶에 필요한 의제들을 찾아서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은 여성들이 이제 육아도 사실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노인 요양보호 제도도 2008년 생기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비정규직 일자리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는 아이를 돌보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저는 그 시민사회 운동의 지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시작했던 2005년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일을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건강하게 아이를 잘 기르자, 좋은 지역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공감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맨바닥에서 하니까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뭐 어려운 점도 있었긴 했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새로운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아마 그때마다 어려움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실제 초록상상이 다른 단체와의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니까 연대나 뭐 배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충돌이나 대립보다는 화합이 더 잘 됐던 것 같다라는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진한 세력들과 이제 부딪히는 경향도 있고 단체들 간의 자기 독특함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경향들도 있고 근데 이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연대를 이뤄나가는데 근데 이런 곳에 좀 조언, 이제 해법, 이제 중랑구 활동을 통해서 얻은 해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그런 도움의 말씀 이런 것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역 활동은 단기간 안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고 마치 가족처럼 가족도 오래 같이 살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지금 너무나 이제 정주가 안 되고 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또 서울은 또 워낙 이사도 많이 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하여튼 너무나 많은 종류의 그다음에 무슨 정치적 진영 갈등 이런 게 심한데요.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지금 당장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좀 약간 공감의 지역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저분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에 틀린 것 같고 저분이 너무 나이를 앞세워서 꼰대 같고 뭐 그리고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이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거기서 무슨 월급을 받거나 뭐 경제적으로 뭐 크게 옛날 90년대 진짜 뭐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유지들이 뭐 지역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가지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희생과 그 복잡한 프로세스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 시민 노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뭐 이득이 어느 부분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우리 시민운동이 이제 좀 각자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개발 박정희 시대에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성장 시대에 또 젊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분도 좋은 지역 사회를 바라는 거고 방법이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아마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주 예리하게 차이점들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공통점? 왜냐면 그분들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에서 많이 했던 활동이 1년 내내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 돕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이웃 돕기. 그거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웃을 이제 보살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복지를 많이 채웠던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개발 독재 시대에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하려고 동단위로 만든 것처럼 저는 그런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새로운 세대와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 심리학 용어로 딱이 맞은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이 나를 느닷없이 따기를 때리면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바로 면전에 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시민운동이 옳은 것, 다른 것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기분이 나빠지면 좋은 일도 같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역 운동, 풀뿌리 운동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공통의 연대 지점, 합의점들을 조금씩 같이 해나가는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협동조합도 뿌리 잡는데 100년 걸리고 막 이런 데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프랑스나 영국 그 몇백 년 동안 했던 민주주의를 이제 겨우 뭐 한 지 얼마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시민성을 믿고 조금 여유 있게 가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제 전 초록상상 활동이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접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른 지역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진짜 그 소모임 한 10분? 뭐 이렇게 시작했더니 지금 300여 분 정도의 모임, 지역에서 이런 거면은 꽤 규모가 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록상상이 좀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은 중랑구의 왕언니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인터뷰에서도 읽었는데, 이제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해나가고 계시는지, 지역운동에서의 역할, 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초록상상 그 조직을 할 때,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여성환경연대 지역 조직이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동북여성환경연대 플레임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인데, 그냥 이렇게 동북여성환경연대 이렇게 안 쓰고 초록상상 이름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역 조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동북여성민우회 이렇게 끝나지 초록상상 이름을 안 쓰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 기쁨을 느끼려고 좀 다른 이름, 뭔가 시민단체 조직 같은 이름 안 들게 했었고, 사업들도 여성들의 삶에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로 아이들 생태교육을 시키자, 캠프를 보내자, 아토피 교육을 통해서 먹거리 조심하자, 사실 비누 같은 거 만들고 화장품 만들어서 생활비 줄이고, 사실은 이렇게 환경적인 실천을 같이 해보자. 사실 이런 어떤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게 좀 컸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지역에 단체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회비만 내잖아요. 저는 회비만 내는 보통 시민단체들이 다 그렇죠. 회비를 내지 그 단체의 주인은 아니고 상근 활동가가 그 모든 활동을 하잖아요. 풀뿌리 조직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300명이 이제 거의 최대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300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목표는 회비 내는 회원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모임을 거의 20여 개까지, 예를 들면 정말 지역에서 해야 될 활동, 성교육 강사 양성이라던가 성교육하는 거라든가 환경교육하는 거라든가 에너지교육, 아니면 이런 몇 개의 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그 공부하고 팀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팀이고, 그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은 반찬 만든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직장인들은 책 읽는 모임을 거의 한 15년가량 운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 참여하는, 이게 어떤 사람은 진짜 직업으로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단체가 좋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만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시민 참여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회원의 50% 이상을 참여시켜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야 된다. 이런 목표로 엄청나게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사무국장도 아니고 떠난 지 몇 년 되어서 이제 이렇겠지만, 그래서 누구든 문턱 없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을 많이 만드는 것. 지금도 다시 이제 그런 취지하에 한 10여 개의 소모임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준비 없이 떠나는 무슨 숲 산책부터 시작해서 축구팀도 만들었어요. 네, 축구도 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사실 꼭 환경단체라고 해서 꼭 환경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신뢰하고,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이 지역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텀블러 들고 다니기라든가 환경 인증샷, 참여를 못해도 나는 이걸 실천하고 있어 인증샷도 올리고, 이런 식의 다양한, 지금 온라인이 활발하게 되니까 카톡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모이게 하는 것, 편하게 쉽게 자주 모이는 것.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그러려면 진짜 그 주체가 정말 진짜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제가 사무국장일 때도 운영위원들이 했죠. 사무국장 상근자 한 명, 저는 뭐 사실 그때 상근이라기보다는 사무국장 저 한 명이었고,
뭐 대표와 운영위원이 있는데 뭐 다 무보수 생태팀장, 건강팀장, 무슨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소모임 하나씩 운영하기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 조직은 교육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그분들을 계속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펼치시는 거죠. 아마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 뭐 생협이나 이런 데도 조합원 모임이 잘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확실히 그게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 그거 외에 시민운동이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맞네요. 네. 제가 이제 또 전에 우리 이사님이 녹색연합에서 주최한 돌봄 관련 포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녹색연합이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지역운동에 녹색연합 중앙 간부, 일꾼들 한두 명만 지역에서 뿌리 내려서 활동을 해도 지역운동이 정말 커지고 전체 운동이 참 활성화되겠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사님은 여성환경연대 운동도 하시고 지역운동도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 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전국 조직 운동들이 이런 지역 운동과의 관계, 지역 운동들이 풀뿌리 운동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라는 운영위원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쓴 책이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라는 책이었어요. 모떡꿈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하고 오간영 씨하고 같이 쓴 한 꼭지 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 주장했던 게 저 자신도 여성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 전통적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한 5년 하다가 지역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요. 만약에 진짜 그 시민단체에서 한번 상근 경험이 있는 활동가는 엄청난 역량이 있는 거죠. 강좌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쓰고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사람을 조직하는 거는 현장에서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상근 활동 몇 년을 하고서 지역으로 그냥 조직을 만들어 갔잖아요. 혼자 가서 맨땅에 이제 해본 거죠. 맨땅에 주민 조직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역에 가서 한 5년, 10년이 거치면은 이 지역 생태계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라고 봤을 때 이제 시민단체들도 좀 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언제까지나 상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활동가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글에다 그런 걸 쓴 거죠. 가끔 보면은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처럼 막 자원봉사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들 지들은 자원봉사 안 해. 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그래요. 막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요. 무슨 활동가 양성. 그럼 본인은 안 해. 본인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뭔가 우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삶의 균형? 진짜 뭐 앙드레 고르가 말했듯이 뭐 자율노동, 자활노동, 뭐 자급노동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유급노동을 조금 줄이고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뭘 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 물론 꼭 다 지역사회일 필요 없어요. 뭐 인스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진짜 시민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하다못해 작은 소모임이라도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의 봉사활동이라도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 그런 전문성을 지역에 열악한 인력이 없어서 너무나 열악한 풀뿌리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나중에 그 단체에 언제나 상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옮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녹색연합은 상근자가 엄청 많잖아요. 성북에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 한두 명한테 배려를 좀 해주고
지역의 풀뿌리 단체랑 같이 연합해서 음.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단체 혼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지역사회에 큰 기여가 되지 않겠냐. 그때 그 녹색연합에 있는 성북구에 기후위기 성북 기후 다 자치구마다 기후위기 뭐 중랑행동, 성북행동 이런 걸 조성하고 있었는데 성북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있는 구도 그게 안 되고 구청장 어떡할 거냐, 그 구의 환경정책 어떡할 거냐. 요번에 정책으로 그 녹색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각 그 강역이나 이런 데마다 환경교육 예산을 1인당 1만 원씩 책정하라 이런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예산 책정하면 그거 누가 할 거냐 자치구에서. 그래서 지역에 어떻게 그 의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본인의 관심이 전국 단위고 중앙 정부 일지언정 이제 지역에도 관심을 일부 가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제안을 네. 드렸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시민사회연대는 그 시민사회 단체는 임기가 있어요. 대표를 하고 나면 대표 한두 번 하면 연임 한 번 하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90년대부터 만들어진 시민단체는 계속 대표 끝나면은 국회로 보내야 되고 막 뭐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 대표들은 얼마나 내가 이게 대표 임기 끝나면 백수로 있으면 후배들 보기도 민망하고 국회 자리는 별로 없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왜?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한 가지 의제로 활동을 했다가 지역으로 가면 지역은 모든 의제가 다 복합적으로 다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도 도서관 의제, 환경 의제, 주민자치 의제, 주민자치에만 해도 환경국가 따로 있고 돌봄국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맨날 쓰레기 줍기밖에 안 해요. 환경 의제는. 거기에서 진짜 지역사회 로컬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그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지역사회에 함께 결합해야죠. 그럼 저는 중앙의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면서 동네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동네에서 활동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 전투 선순환이지 뭐 국회로만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동네에 관심을 갖고 동네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이제 그 서울시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실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서울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중랑구에 있는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 충격? 현황? 이게 좀 어떠실까? 실제로 현장 활동가들이 이러한 서울시의 마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좀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을 때 연말에 이제 다 활동가들이 뭐 각종 영역,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막 이런 영역들이 다 모여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뭐 오시민 행동을 결성해서 뭐 집회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느낀 것은 이제 마을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마을 공동체는 계속되어야 한다. 저는 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저희가 함께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센터가 없어진데 예산이 삭감했대 주민자치회가 사라진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분노하고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일부 뭐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정말 슬퍼할까. 예를 들면은 따릉이를 축소한다고 하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모든 정책들을 다 이제 없애려고 하는, 없애고 싶겠죠. 그죠? 그림자를 지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따릉이는 딱 줄인다고 하자마자 시민들이 다 왜 따릉이를 없애냐 막 하니까 바로 다음날 따릉이를 막 타고 다니면서 안 없애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 뭐 아무튼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서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아직 주민들이 모른다. 두 번째, 그것이 아직 내 문제 같지가 않다. 예. 피부에 체감이 안 와닿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그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 아니면 이런 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 정책도 사실은 뭐가 하나 없어졌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체감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어떤 그 수행 과정이 있는데 뭐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아주 뼛속까지 깊이 와닿지는 않았다.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정책이 그렇게 다 와닿을 수는 없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 갇혀있던 사람이 시민들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설득시키지 못했다. 일부 이런 점을 시인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일부 저는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가 계속되어야 되고 주민자치회가 계속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게 드러나겠죠. 예. 저는 한번 시작된 혁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조금 다른 모습이든 아니면 조금 한 걸음 주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고요. 뭐 다시 지금 발표지만 뭐 조금 이따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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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제 워낙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실제 그 돈 문제로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로 해서 마을운동이 도대체 뭘 했냐 10년간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었던 입장에서 10년 전과 10년 후 서울시의 마을의 변화 그래서 좀 이건 확실히 변화했고 이게 10년간의 마을자치 활동의 성과고 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기반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을 우리 이사님은 무엇으로 좀 꼽으시는지 그런 게 있다면 네, 그것도 좀 이번에 10년 전에요. 2011년도에 그때 그 서울시민연대에서 서울 지역의 풀뿌리 운동 생태 지도를 한번 단체 조사한 게 있었고 작년에 10주년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또 조사한 책자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 보면은 시민 단체는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새로운 보통 우리가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 단체는 100인 이상의 상시 구성원이 있고 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조직인 거죠. 그런데 한 또 10년을 놓고 보았을 때 제 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도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저희 초록산상 외에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한두 개 말고는 지역에. 그런데 지금 10년 뒤에 놓고 보았을 때 마을 공동체 운동 서울시에서는 약 10%의 주민이 그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저희 지역에서는 카톡방에 중랑마을 내 카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한 700명 가량이 되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동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모임이라든가 단체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가 한 14개 영역별로 당사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시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전역의 25개 자치구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 정책을 논의해서 공론장을 마련해서 정책 제안을 한 그룹들이 한 열 몇 군데가 돼요. 저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진짜 풀뿌리 운동을 하는 곳이 몇 개 없었어요. 관악, 은평, 오래됐던 이런 노원 아니면 뭐 광진, 뭐 동대문 일부 약간 이랬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공모사업을 안 주면 그분들은 다른 활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계속 대도시 서울에서 기후위기 문제, 아니면 돌봄 문제, 아니면 주민자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뭐 예산이 떨어지면 뭐 활동은 눈에 띄는 활동은 줄지만 새로운 서울 연대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많이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이 됐던 건데 요즘 이제 정치개혁에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님도 이런 정치개혁에 좀 관심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여성 환경 운동이나 풀뿌리 운동의 관점에서 이런 정치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제가 사실은 정치개혁 공동행동 서울 대표였었는데요, 예전에. 일단 저는 풀뿌리 운동이 지역의 내 삶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행정이나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를 바꾸고 법과 조례를 바꾸고 예,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도 내가 나 혼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열심히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 세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도와 이제 운동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난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이런 그 주민들의 시민사회 열망을 국회나 이런 데가 안고 있지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뿌리 깊은 양당제로 인해서 이게 좀 한계에 계속 갇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위성정당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계기를 진짜 뿌리부터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는지 위성정당은 정말 놀랐거든요. 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은 사실은 지금은 사실 요번 선거 결과, 네, 작년 올해 선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무엇이었으며 촛불을 들었던 그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과 오세훈을 찍은 그 마음엔 뭘까, 그 두려움은 뭘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아마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거는 같이 한번 답을 찾을 문제 같고 정치개혁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생활정치는 반드시 제도개혁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양당제를 벗어나는 양당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더 많이 나누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국힘이 많이 돼서 사실 국힘이 자원이 없는 당이잖아요. 역량도 없고 자원이 없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이런 뉴페이스들인 거죠. 본인의 당의 어떤 정치적 색깔에 또 같이 하겠지만 또 시민들이 좀 잘하면 또 완전히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한 번도 정치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저희 지역만 해도 20대 막 30대 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옛날에 그 보수가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새로운 또 생활 정치의 또 파트너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또 이번에 마포에서는 성소수자 구의원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당선됐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뭐 거꾸로 가고 있지만 또 앞으로 가고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예리하게 그 지형 변화들을 꼭 이게 정당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 정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민자치 운동이 이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마을 센터 중에 문 닫는 곳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어쨌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장했었던 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다음 앞으로 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이제 주민자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해 나가야 할까 이런 걸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저는 모든 지역에서의 풀뿌리 운동은 주민자치회
그 조직 아니더라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네. 풀뿌리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주민자치회가 결국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의 문제 대부분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 이런 거지만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계속 될 문제가 돌봄 문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문제, 지역에서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동에 드러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동에서만 해결되기 어려운 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 국가, 복지 문제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 예산이 사실 너무나 이제 약간 배분이 안 돼서 위에서 떨어지는 돈들이 많은데 일단은 법과 제도를 계속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의 절반도 안 되는 복지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계속 바꿔 나가려는 시민들의 관심, 노력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꼭 있고요. 또 동시에 지역에서 모든 운동, 저는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작년에 많이 논의했던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였어요.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의식이 코로나 이후로 돌봄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동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 시민운동이 했던 의제별 그 전문성을 동네 구별로 그리고 동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결합해서 주민자치회를 혹은 주민자치회를 도와주면서 혹은 연대하면서 이런 풀뿌리 운동들이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 운동의 목표도 한편으로는 장애, 환경, 인권, 성평등 이런 의제별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동네마다 동네 모임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동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을 동네에서 계속 길러 나가는 것, 이런 두 가지 의제를 지역사회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가 결국은 우리 도시의 거대한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큰 가치이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빠진 내용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못하신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 쪽으로만 좀 인터뷰를 많이 드려가지고. 네.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요. 네, 뭐 우리는 뭐 더 엄혹한 시절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더 행복하게, 우리끼리 더 연대하고, 우리끼리 더 신뢰하고, 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비축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요.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너무